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실내의 느낌은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색깔 배치라든가 이 소재의 어떤 고급감, 1200cc 대비 괜찮은 출력을 발생시켜 주지만 터보렉 구간에 있어서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이고요. 실내를 좀 살펴보면 계기판이 있고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 창이 있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창이 위에서 보면은 약간 운전석 쪽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거랑 봤을 때는 시인성 면에서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비게이션 창도 충분히 크고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넣으면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이 안 들어갔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RPM 미터, 오른쪽에 보시면 속도미터 있고 가운데에 트립창이 있습니다. 이 트립창에서 크루즈 컨트롤 작동이라든가 다양한 시스템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운데 이 창이 좀 작은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정보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물리 버튼으로 눌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쉐보레 차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어 레버 를 쓰는데 기어 레버의 각 이 단의 그 간극이 커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만 움직여도 이게 이동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P에서 R 갈 때는 엄청 많이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R에서 N, N에서 D 갈 때도 마찬가지로 툭툭 하면서 이 움직이는 간격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감성적으로 좀 투박한 느낌이 든다는 거,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각 기어가 맞물리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편에 미디어를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왼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 디자인의 느낌은 GM 코리아, 한국에서 쉐보레가 만든 차들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 디자인적 측면에서는. 물론 소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더 좋고 비싼 차가 있으니까 소재 면에서는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외부로 보여지는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셀토스 신형 모델입니다.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 이게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의 셀토스하고 조금 다른 점은 중간에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온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조작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요. 싱크 버튼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풍량도 조절해 볼 수가 있고요. 온도는 또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볼 수 있게 버튼으로 이쪽에다 마련을 했어요. 밑으로 이거를 내리면 꺼지고 올리면 이렇게 풍량이 활성화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도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풍량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기 터치 스크린으로만 되어 있으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도 온도하고 풍량 버튼을 배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EV9 때부터 여기다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배치를 했는데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게 여기 딱 걸리거든요.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 이게 딱 걸려서 시야도 걸리고 그 다음에 손도 약간은 방해받는 면이 있어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좋고 모던한 느낌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 봤을 때는 이쪽에 공조장치 컨트롤러를 크게 배치한 그런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점은 여기 물리 버튼을 따로 2개 배치했다는 점, 이거는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다 온도 버튼하고 바람 세기 버튼을 배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아차의 트렌디한 디자인 언어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스티어링 휠도 요즘 최신의 기아차가 사용하고 있는 스티어링 휠 시스템의 디자인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오디오를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왼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터레인 모드 조작할 수 있고요. 왼편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오디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드라이브 모드 세 곳에 배치한 이런 구성도 짜임새 있게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이 컬럼의 기어 레버죠. 기아차는 기존에 이쪽에 다이얼을 배치해서 기어 레버를 다이얼로 조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차에서부터 컬럼으로 가져왔고, 또 현대차는 다 컬럼으로 왔죠. 이제 얘네도 내연 기관에서도 컬럼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가라는 측면에서 기아차, 현대차 따로 쓰면 원가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현대기아 그룹에서 요 컬럼에 있는 게 편리하고 디자인적 측면으로 봤을 때도 더 좋고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나올 차들은 다 요 컬럼으로 가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이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버튼도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이쪽에 배치를 했는데 이거 조금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롭게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주고 좀 새로운 느낌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든 뭐 여기 있든 사용감 면에 있어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나름 재미있고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도어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손 가기도 편리하고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석도 위쪽에는 열선 시트, 아래쪽에는 통풍 시트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넓은 패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팰리세이드 때 처음 사용된 건데, 접으면은 넓게 트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이거 누르면 컵홀더로 이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지만 굉장히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홈 버튼, 맵 버튼, 서치 버튼 기존의 방식대로 여기 배치했고요. 충전 단자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 소재의 느낌 자체는 무난해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 급에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되게 모던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져봤을 때의 느낌은 뭐 무난하다 정도입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넓은 공간이 느껴집니다. 앞좌석을 운전자 체형에 맞게 맞추고 앉았는데 한 뼘 정도의 무릎 공간이 나오니까 꽤 넓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소형 CUV인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정말 넓은 공간입니다. 이게 인조 가죽이다 보니까 엄청 고급스럽진 않지만 블랙, 화이트 해가지고 색다른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 레드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레드 스티치를 넣어갖고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세울 수도 있고, 이 버튼을 눌러서 뒤로 이렇게 꺾을 수도 있습니다. 뒷좌석에 여기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C타입, USB 충전잭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사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중간에 센터 터널이 없습니다. 완전 평평해요. 그래서 뒷자리 공간도 여유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쭉 뻗고 앉았을 때도 편안하다는 거, 이거는 이 차만이 주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이 뒷자리 사이즈도 꽤 넉넉합니다. 물론 대형급 중형급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다, 광활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운전자 포지션에 맞추고 뒷자리로 와봤는데 충분히 여유 있는 무릎 공간이 나와주고요.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트는 아무래도 소형급이다 보니까 이 좌판의 길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게 좀 작긴 한데, 그래도 이 자동차의 급을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의 크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뒷자리는 엄청 광활하고 크진 않지만 적당한 수준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풍구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조작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작해 볼 수 있고, 이렇게 조작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지만 풍부한 옵션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작해 볼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운행할 때의 어떤 출력이라는 부분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속으로 갈 때, 중속으로 갈 때, 혹은 또 고속도로에서 조금 이따 가보겠지만 좀 달릴 때도 일정 속도에서 쭉 가속할 때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갈 때는 이 출력 자체는 여유롭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스펜션의 느낌은 여기가 이제 방지턱이 많고 도로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충격이 조금은 들어오는 편이에요. 고속도로에서의 이 서스펜션 느낌은 괜찮다고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방지턱을 넘거나 국도에
고도에서 노면이 거친 곳을 갈 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있는 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단단한 서스펜션 느낌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서스펜션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반면에 조금 탄탄한 서스펜션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속도 구간에서는 약간 더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밟아보면 RPM이 확 솟구치면서 약간의 지연의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얘가 이제 배기량이 낮고 터보 엔진을 통해서 구동을 하다 보니까 터보렉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터보차들도 배기량이 큰 차들은 뭐 터보가 굴러가든 굴러가지 않든 기본 배기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출력이 나와줍니다. 밑바닥에 어느 정도의 기본 출력이 깔리기 때문에 지연의 느낌이 든다, 이런 구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터보가 활성화돼 있을 때는 1200cc 대비 굉장히 괜찮은 출력을 발생시켜 주지만 터보렉 구간에 있어서는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드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1200cc이고 어느 정도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을 늘려서 힘을 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연비라든지 또 다른 부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타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이제 중속 구간이고요. 한 60에서 80km 정도 속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일단은 얘는 밟으면 RPM이 확 떠요. 배기량이 낮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을 확 끌어내려면 엔진의 회전수를 높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밟으면 RPM이 확 떠요. 그거는 배기량이 낮은 터보차들의 특성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배기량이 낮으면서 출력을 끌어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저속 구간보다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 중속 그리고 조금 빠른 고속도로 구간에서 느낌이 좋았어요. 국도를 달릴 때 속도 뭐 60, 70, 80 요 구간에서의 서스펜션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수준의 서스펜션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는 여기 보시면 차로 이탈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어요. 쉐보레가 이런 거에 되게 인색했어요. 특히 오토홀드. 3,500만원짜리 말리부 2.0 터보에도 오토홀드가 없거든요. 그리고 콜로라도 오토홀드 없고요.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오토홀드를 안 넣어줬어요. 근데 얘는 오토홀드를 넣어줬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크루즈 컨트롤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거는 이 차를 좀 팔아보겠다 의지를 분명히 표출한 거죠. 한국 시장의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좋은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을 해보고 있고요. 킬로미터에서 딱 2000rpm이 걸려요. 그러니까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들어오는 편이에요. 2급에서 소음 정도는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은 기어비를 길게 세팅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km에서 2000rpm, 1200cc인데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고속에서의, 풍속에서의 느낌은 나쁘지 않다, 괜찮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살짝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100km고요. 서서히 이렇게 RPM을 올리게 되면은, 제가 지금 3000까지 올렸는데 3000까지 갔다가 훅 떨어져요. 변속되면서. 그 RPM 구간 정도만큼 기어비가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5단 6단 사이가 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해봤을 때 요 항속의 느낌은 괜찮다. 이거는 쉐보레 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저속 중속까지는 잘 못 느끼다가 이렇게 고속으로 쫙 밟아보면은 나가는 느낌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RPM을 한번 좀 올려볼게요. 지금 한 3000 그리고 4000, 5000을 올리면서 가고 있는데 3, 4000까지 올리면서 이렇게 가속했을 때 느낌은 토크감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배기량 대비 밀어주는 느낌 자체는 준수한 편이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00에서 한 130km 정도 걸리고요. 4000, 5000까지 쫙 돌렸거든요. 근데 뭐 140, 150까지 올라가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쭉쭉 잘 올라가고 일상 영역대, 실용 영역 구간 0km에서 110, 120, 130까지 탄력적으로 쭉 운행하면서 달릴 때의 어떤 가속감 이런 것들은 뭐 RPM만 조금 올려주시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의 이 서스펜션 느낌은 얘가 좀 탄탄하게 조여놨다 보니까 불안감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이 급에서는 꽤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디지털 계기판보다 아날로그 계기판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 차를 타보면 아날로그 바늘로 되어 있는데 눈이 훨씬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인성 면에서도 얘가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나오는데 아날로그 계기판을 이렇게 넣어준 거 이거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장날 일도 없고 시인성 면에서 그리고 눈의 피로도 면에서도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굳이 디지털 계기판 옵션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천으로 타기 참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공간도 충분히 여유가 있고 뭐 앞자리도 여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기도 나쁘지 않고 가족이 타기에도 괜찮은 수준의 그런 공간 그리고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제가 단점 편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게 제가속 시점에서의 폭발력은 조금 부족해요. 그런 부분을 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당연히 3000cc, 2000cc 터보 이런 거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부드럽게 운행하면서 실용성도 추구하면서 공간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되게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는 셀토스 가솔린 모델이고요. 1.6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기아에서 1.6 터보 하면 180마력에 27토크를 내는 성능인데 얘는 지금 193마력 그리고 토크는 동일하게 27토크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 마력이라는 게 6000rpm에서 나와요. 스포티지 1.6도 180마력인데 얘가 193마력이거든요. 근데 스포티지 1.6은 5500rpm에서 180마력이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6000rpm에서 193마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고회전 영역에 더 성능이 나오고 성능 위주의 세팅을 한 것 같아요.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193마력이고 토크도 27토크예요. 그리고 차량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이 가속의 느낌은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래서 밟아보면은 막힘없이 차가 쭉쭉 뻗어줘요. 지금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노멀 모드이거든요. 노멀 모드에서도 충분한 힘을 발휘해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역시나 조금 RPM의 시작 구간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반응도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가속감에서는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어떤 급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한 가속감이고 이 가속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가속 성능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방지턱이 굉장히 많은데 울퉁불퉁하거든요. 서스펜션이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마냥 말랑하진 않거든요. 약간 단단하면서도 충격을 잘 걸러내주는 그런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이 개인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노면이 굴곡지고 울퉁불퉁한데 이런 도로를 운행해봤을 때 서스펜션이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륜 같은 경우에는 토시언빔이거든요. 그래서 이륜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륜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느낌이 조율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면이 거친 곳에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서스펜션 세팅을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륜의 토시언빔은 제가 아직 안 타봐서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륜의 멀티링크가 들어간 이 서스펜션은 기아에서 소형차지만 공을 많이 들였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소형차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좀 단단하고 노면에 충격을 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고 노면의 충격 대응력이 꽤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승차감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사륜을 선택하는 것도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한 가지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긴 한데 가솔린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사륜을 선택하면은 멀티링크가 채용되니까 그거는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8단 자동 변속기예요. 현대기아에서 소형 그리고 준중형 뭐 산타페, 소렌토까지도 가솔린 모델에 DCT를 넣었었는데 DCT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내구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자동 변속기로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자동 변속기 모델인데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고 변속하는 걸 느껴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현대기아가 이 8단 자동 변속기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8단 변속기의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끼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세팅이 잘 되어 있고 정말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1.6 터보 가솔린 엔진하고 매칭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속을 해봤을 때도 전혀 뭐 울컥거리거나 이질감 이런 거 없이 부드럽게 가속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도 매끄럽게 가속을 잘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변속기는 해외에 뭐 ZF 변속기라든지 이런 변속기 뭐 칭찬을 많이 하는데 파워텍의 이 8단 자동 변속기도 꽤 우수하다, 세팅을 잘했고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성만 확보가 된다면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변속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도에서 시승을 해보고 도심에서도 계속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 도심 주행에서의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서스펜션 느낌이 깔끔하고 스포티지하고 비교해도 승차감이 뭐 부족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실내의 느낌은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색깔 배치라든가 이 소재의 어떤 고급감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 고급스러운 소재를 쓰려고 말랑말랑한 소재, 여기도 말랑말랑한 소재를 넣었고 이쪽에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갖고 작지만 실내 구성을 잘 해내려고 신경을 많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내 구성만 놓고 본다면 이 차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옵션 구성도 얘가 좀 낫죠. 많이 들어갑니다. 현대기아에서 쓸 수 있는 옵션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옵션이라는 측면에서도 얘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1.2 130마력대죠. 3기통이고 달려봤을 때의 느낌도 4기통인 193마력 셀토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 공간은 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넓고 뒷자리 같은 경우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장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했을 때의 느낌도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조금 더 탄탄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격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저렴하죠. 2천만원 초반대부터 옵션을 다 넣고 풀옵션으로 가도 3천만원 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만 놓고 봤을 때는 같은 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